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당사자들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회의장 앞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을 듣기에 앞서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요구안을 받으러 나와 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이 나와 주셨고, 네, 그래서 가운데로 오시면 저희 올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비롯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즉각 폐지와 그리고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안 철회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1년 전 의료급여 계약안이 발표되었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또다시 어쩌면 이 계약안이 논의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의 탄원을 받아서 수급 당사자 300여 분이 함께 참여한 탄원서도 복지부 장관께 전달합니다. 저희 구호하면서 같이 요구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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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계약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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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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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두 분께서 전달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복지부는 이 요구안을 갖고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위원들께 똑똑히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을 비롯한 생계급여 현실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실제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를 책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처음 수급비 50만 원으로 생활할 때도 참 힘들었습니다. 2, 3주만 지나면 벌써 수급비가 다 떨어져서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식사는 무료 급식소를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나마 적응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요령이라고 해봐야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안 쓰는 거였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안 쓴다. 꼭 필요한 데만 쓸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최대한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2021년도에 제가 집을 옮겼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임대주택에 살았는데 5평도 안 되는 적은 데다 살고 있다 보니 불편해서 다시 임대를 신청했는데 재개발 임대가 되어서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사할 때만 해도 관리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3, 4만 원 정도로만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비가 12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주거비와 생계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비에서 관리비를 빼야 제 순수한 생계비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생계비가 76만 원이지만 저는 65만 원으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돈으로 살고자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물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돈 들어가는 데도 많아서 점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생계비가 과연 현실성 있는 생계비인지 궁금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몇 가지만 사도 몇만 원은 그냥 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하고 잘 챙겨 먹으라고 하지만은 힘이 듭니다. 우유 한 통에 3,000원이 넘어가고 과일 한 박에 5,000원, 만원씩 하니 사 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수급자의 병원 이용이 많다는 이유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료비가 부가 발생하여 안 그래도 부족한 생계비가 더 부족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수급비를 중위소득으로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수급비도 따라서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제가 처음 수급을 받았던 2018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중위소득보다 20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53만 원 적게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생계급여 현실화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중생보위에서 다루어져 내년부터 수급비 현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생보위는 예산이 아니라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현실화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생보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리그에서 짬짬이 하지 마시고 수급자 당사자나 시민단체들을 꼭 참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이어 받아서 구호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둘째,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둘째. 저는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결정들이 밀실 회의에서 다뤄지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최근에 2025년에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거든요. 70개가 넘는 사회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고 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보고 좀 허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록이라고 이제 회의 결과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뭐 하루의 회의의 내용들이 그냥 몇 줄로 요약 정리돼 버리는 그런 수준의 자료들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이제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했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던데요. 이번에는 이제 속기록이 어디 있느냐라는 청구에 대해서 속기록이 없다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공개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고 어떤 의견들을 나누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배제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발언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현재 이제 중생보위 위원 16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현장의 활동가 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교수와 전문가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이제 월 76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이렇게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전달을 할 때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 이게 과연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할 건 공개하자라면서 국무회의의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제 국무회의 같은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도 이제 논의 내용들을 공개를 한다는데 복지의 기준을 결정하는 중생보위가 계속해서 밀실에 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 자체를 공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일단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회의 자료나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수급자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이 더 이상 미실에서는 결정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장 문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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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네, 말씀하신 대로 기준중위소득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박영하 변호사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행정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는 발언을 들었는데요. 행정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에 따르면은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공표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 이걸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서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겠다며 도입된 기준중위소득은 소득분배 지표에 관한 국가 공식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 2017년 이후부터 통계 자료에 따른 중위소득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경된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른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서 40만 원가량 높았습니다. 이거는 2017년 기준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에서야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가 늦었음에도 급여의 산정 기준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차액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6년의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통계 자료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에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증가율을 더한 값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적용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정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의결한 첫 해부터 기본 증가율을 임의로 조정했습니다. 이어진 연도에도 기본 증가율을 임의로 조정해 왔습니다. 기본 증가율을 제대로 적용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입니다. 그 결과로 기준중위소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고, 공식적 통계자료인 가계국민복지조사 결과를 중위소득 산정 근거로 삼았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준중위소득과 통계상 중위소득 간의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1을 위반하는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마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격차 해소 실패는 다시 빈곤 완화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간 격차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82만 명에서 113만 명 가구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하위 10%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25년 1분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도 5년 동안 전혀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결과는 행정적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라도 통계 자료의 격차를 단번에 반영하여 늦었지만 법치를 회복하여 주길 바랍니다. 네, 복지부가 약속했던 시기입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이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기준중위소득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과연 결정에 대한 의문이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생계급여 자격 기준, 보장 수준, 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격차 해소는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오늘 기준중위소득 말고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아까 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00여 분의 수급자분들과 이제 비수급자 한 600여 분이 함께 참여하신 탄원서였는데요.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안을 철회하라는 탄원서였습니다. 정말 딱 1년 전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복지부는 202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025년도 의료급여의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와는 상의한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차마 상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시다시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급여 개편안이라는 것은 수급자를 비용 덩어리로만 몰아넣는 궤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수급자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아무리 본인부담 상한금이니 보상금이니 하는 장치를 만든다 해도 당장 현실 물가에 짓눌려서 주머니를 닫고 지갑 열기를 주저하게 되는 수급자들에게는 당장 지출할 돈이 없습니다. 수급비가 물가를 따라잡은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생계비를 현실화한 적이 없었으면서 수급자에게 그동안 높은 지불 능력이 생겼다고 말하는 복지부를 보면 그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와 관련된 발언이나 토론을 준비하려고 몇 번이나 읽어봐도 그래서 익숙해질 법만 한데도 여전히 그 대목을 떠올릴 때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2006년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를 잘못 운영해 왔다면서 스스로 반성문을 썼습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구멍난 장독을 직접 메우라고 하면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했습니다. 유시민에게 사과받은 국민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었고 수급자는 사실상 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왔다면 그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가 사과를 해야 했다면 그건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2024년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이번 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셨습니다. 그러나 축하는 못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반성문을 써 오십시오. 본인이 도장을 찍지는 않았어도 복지부가 그동안 벌여온 일입니다. 의료급여를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후퇴시키고 수급자를 모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는 복지부의 과오, 그것에 대한 반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 개편을 철회하고 수급자의 현실에서 함께 출발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계약 지금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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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민사회와 보건복지부 집담회를 통해서 당시에 이슬한 차관은 입법 예고 이후에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전이었습니다. 이제 장관이 임명되었으니 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에 시장 논리를 들여서 비용 통제만을 위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계약안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자동 쪽방촌에 살고 계시는 1939년생 김은숙 할머님은 지금까지 3번의 수급 신청을 하셨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때마다였습니다. 3명의 자식이 있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단절되어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에 의존해 쪽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곧 90이 되시는 할머니를 처음 지원하게 된 것은 10여 년 전쯤 팔을 다치셨을 때였습니다. 팔이 골절되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제가 일하고 있는 동자동 사랑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 좀 병원에 데려가 달라며 찾아오셨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할머니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필요한 치료는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쪽방 산동소의 도움을 받아 인근의 내과 진료도 받고 쪽방촌 내에 있는 교회에서 무료 진료가 있으면 그곳에서 약을 받고 계십니다.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여기저기 도움을 받으며 병을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 할머님을 모시고 정기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수급 신청을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고 싶은데 못 가시지 않냐. 병원에 갈 일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수급 신청을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겨우 할머니를 설득해 주민센터에 갔지만 저와 담당자와의 대화를 듣던 할머니는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할머니의 의료보험이 큰아들 직장보험에 포함되어 있어 단절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차마 건강보험까지 끊을 수 없어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 따지고 있는 저를 할머니는 말리셨습니다.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1년치 통장 거래 내역과 단절 소명서를 제출해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안 해줄 거라며 애써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받아온 김은숙 할머니의 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어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당장에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그리고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 사유서. 이 서류들의 마지막 서명란에는 휘청거리는 할머니의 걸음처럼 삐뚤삐뚤하게 이름 3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제출하고 싶어 겨우겨우 힘내서 이름 3글자를 적었지만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없어지는 할머니를 보며 몇 년 전부터 쪽방촌을 찾아오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할머니가 가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곳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수급을 받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은숙 할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머니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셔서 쪽방에서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으며 홀로서를 마감해야 하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할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이 이렇게 쓸쓸히 쪽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현실이 될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에는 복지사각지대라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저런 기준을 들이대며 지원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만들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할머니처럼 위기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당장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단계적 이런 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즉각 폐지한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반드시 하고 법 바꾸고 예산 책정하길 요구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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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 소득 격차 지금 당장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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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하라!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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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자 기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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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개혁안